한국 정치가 어디로 변화해 가야 되는가,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준비해볼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군요. 좀 계신 분들한테 소개드립니다. 소개드립니다. 이 민족 국가에 있어서의 4대 과업이라고 하면 크게 봐서 첫 번째는 네이션 빌딩입니다. 민족 국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게 이미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민족 국가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중동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네이션 빌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네이션 빌딩은 기본적으로 중세의 교황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세속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국가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정, 이건 나라마다는 순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산업화입니다. 근대 국가에 있어서 경제적인 물적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산업화이죠. 그래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산업화가 되어서 제법 잘 사고 또 부르주아들이 생겨나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절대 왕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은 할 수 없다. 이제 자유권을 달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세 가지 과업에 더해서 어디까지 나가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복지국가까지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만들어진다? 북한에 대한 경험.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간에는 이념이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 진짜 쳐 죽일 놈들이다, 믿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 본인들이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민족적인 화합을 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소위 진보 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오게 되면 이것이 서서히 조금 변화의 모멘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정책에 따라서 국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느냐, 혹은 시장의 자유를 얼마나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서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진보 보수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할 때 나는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것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올리지 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념을 만들지 말고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시장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소득의 구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서구적인 의미의 이념으로 한국전이라고 하는 한국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그 서구적인 의미의 이념으로 이제는 전환돼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치 제도가 아무리 여당이 질래야 질 수 없게 만들어지던 제도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민주화 이후의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이제는
집권 여당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는데, 그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3기 혹은 거대 정당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왔다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과점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다원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세력들이 다 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특히 87년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어서는 전혀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총선에서 뭐 친박 학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유권자가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들이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이렇죠. 그래서 정당 내부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든지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최대한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다원 정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한국 정치가 변화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과점 정치다,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점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경제 구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에는요, 정당을 만들 때 중앙당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당을 어디에 두도록 하고 있느냐?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 극심한 서울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게 법규 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 어떤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부산에 중앙당을 두면 안 되는지, 그렇죠? 왜 안 되나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것은 각 주에 있는 주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있는 커미티가 있을 뿐이에요. 중앙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의 정당의 구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뿐만 아니라 그 사고 내에서 얼마나 서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게 이 정당법 한 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